초보자가 만난다면 사실 로또와일러가 몇 점이었죠? 150점. 진짜? 199점? 안녕하세요. 훈련사 강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견종은 아키다 이누입니다. 여러분들은 아키다 이누를 어디서 보셨을 것 같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하치 이야기, 이 영화가 있죠. 그분이 맨날 출근할 때마다 그 전철역까지 같이 따라갔고요. 이제 그분이 근데 안 돌아왔죠. 왜 안 돌아오셨죠, 그분이? 아휴, 근데 왜 출근하고 돌아가셨어? 어휴, 슬프네. 근데 계속 그 지하철역에서 그 하치가 기다렸다고 합니다. 우리 시바이누 아시죠? 시바이누. 일본 견종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? 시바이누가 있고 아키다 이누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견종이 있는데, 그런데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본에 놀러 가 보시면 시바이누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아키다는 많이 못 보실 겁니다. 저도 일본에 놀러 가서 아키다를 본 게 예전에 훈련 클럽에 한 마리 정도 본 것 같고요. 그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아키다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, 일본 내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만 많이 키우지는 못하는, 않는이 아니라 못하는 견종 중에 하나가 아키다입니다. 이 아키다는 두 가지 견종이 있어요. 하나는 아키다 이누가 있고요, 하나는 아메리카 아키다가 있습니다. 사이즈는 일본 아키다가 아키다 이누가 좀 작거든요. 아키다 이누가 작다라고 해도 진돗개보다 훨씬 큽니다. 근데 아메리카 아키다는 어깨 높이가 한 이 정도고 얼굴이 2배 이상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. 이게 2차 대전 때 미군 분들이 일본에 있는 아키다를 데리고 미국에 가셔서 거기서 개량을 한 게 지금의 아메리카 아키다고요.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아키다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아키다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아키다는 일본 아키다보단 아메리카 아키다일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. 이야, 이게 일본에서도 많이 못 보는 견종입니다, 여러분. 진돗개랑 비슷하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조금 강아지를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데 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털부터가 길이가 조금 깁니다. 아키타 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눈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, 그래서 이 친구들은 털이 진돗개 털이라기보다는 말라무트 털이라고 해야 되나? 단모 말라무트 털이라고 하면 되겠다. 그런 털을 갖고 있고, 귀를 잘 보셔야 돼요. 귀가 이제 진돗개들 같은 경우에는 귀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걸 45도 앞으로 이제 내려가 있다라고 합니다.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어디가 있을까요? 여러분 찾아보세요. 진돗개랑 다른 게 있습니다. 이건 확연히 달라요.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힌트를 이렇게 주는데 몰라? 꼬리예요. 이게 부채꼬리라고 합니다. 부채를 쫙 펼쳐놓은 것처럼 이게 꼬리가 이렇게 샥 하고 끝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키다 꼬리죠. 여하튼 귀여워라. 이거 줄까요? 이렇게. 어머나 아키다한테 이런 매력이 또. 이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1900 초반대 그때 투견이 인기가 많았어요, 일본에. 그래서 아키다가 사실 투견을 하기 위해서 많은 외래종들이 섞였었던 거예요. 마스티프도 있었고 핏불도 있었고 셰프드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. 이런 친구들이 섞이면서 이 친구 점점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을 나왔는데, 그때 안 되겠다, 이 친구들은 우리의 전통개인데 잘못된 번식을 통해서 고유의 아키다 이누가 없어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한 거죠. 저는 간접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걸 좀 설명드리면, 나한테 칭얼거리면서 예뻐해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항상 내 근처에 있는 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주 애교 많고 계속 와서 뽀뽀하고 옆에 딱 달라붙는 그런 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한번 여쭤볼까요? 보호자님, 다른 견종도 좀 키워보셨는데 우리 아키다만의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
말씀하신 대로 제 옆에 있지만 가까이 있지는 않거든요. 그거죠. 그 매력이 엄청 나더라고요. 저한테 칭얼대지 않고. 이게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다고 하지만 우직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나빠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오래 걷는 거 잘하고요. 뛰는 것도 잘하고요. 노는 것도 잘하고요. 그래서 활동량은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. 아주 침착하고 고요하면서 주인 옆을 따라다니는, 어디든 가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산책량을 갖고 있습니다. 털 빠지면 어느 정도죠? 털 빠지면? 어마무시합니다. 어마무시해요. 비교를 하자면은 뭐 어느 정도입니까? 털 빗으면 요 정도는 나와요. 이야, 축구공. 한 매일 나온다고 보면 돼요. 매일 축구공. 그러면 털 가리시기 때는 어느 정도?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싹 다 벗네요, 그냥. 아셨죠? 이게 우리 보호자님이 털이 어마무시하게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1살 정도까지 키우셨지 않습니까? 이건 털갈이가 아닙니다. 진짜 털갈이는 3살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빠지는 거예요. 한 3살이 되면요, 정말 옷을 벗습니다. 아유, 날씨가 좀 더워지는데 벗을까 하고 우리 코트, 패딩 넣는 것처럼 싹 벗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분리불안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는 애를 한 마리 봤습니다. 걔도 좀 작은 아키다였는데 그 친구가 분리불안이 너무 심했었어요. 근데 대체적으로 없는 견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? 없어요. 제가 외출하면 캐넬 안에서 자고 있어요. 그죠? 계속. 네. 분리불안에는 종류가 많아요. 근데 그것도 분리불안의 하나이기는 해요. 아빠가 들어갔는데도 아빠한테는 반기지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있는 것도 사실 뭐 큰 맥락에서는 분리불안이죠. 얌전하게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치처럼 그런 분리불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친구들은 질병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큰 견종은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는 아키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생후 8개월에서부터 한 20개월 정도까지,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키 클 때 이제 무릎 아프시잖아요. 저는 성장통이 없었습니다. 많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요만한 놈들은 성장통을 잘 모르는데요. 아메리카 아키다들처럼 큰 친구들은요, 성장통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초보자가 만난다면 사실 로트와일러가 몇 점이었죠? 350점을 주셨네요. 진짜? 199점? 준비가 되지 않은 분, 아직 초보 보호자, 나 말티즈 푸들 정도만 키웠다는 분들한테 아키다는 투견으로 개량됐던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 중에는 개에 관련된 공격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기는 하여서, 나는 개를 많이 키워봤고 나는 뭐 셰퍼드도 키워봤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, 그렇다면은 뱅구 같은 친구는 뭐 0이죠. 0입니다. 좋은 브리더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. 혹시 어떻게 입양하셨나요? 저 일본에서. 이바라키 현에 있는 브리더를 찾았는데 정말 아키다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래서 입양 오기 전에 가스트로팩시도 했거든요. 장꾸임 예방하는 거. 그거 하는 브리더를 많이 못 봤어요. 책임감 있는 브리더를 만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런 분들은 내가 하는 질문보다 브리더가 입양할 사람한테 하는 질문이 더 많아요. 만약에 아키다를 키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나를 귀찮게 하는 브리더,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요, 멋진 우리 아키타 만날 수 있을 겁니다. 적금을 먼저 드는 게 좋죠. 그래서 여유, 요즘에는요 이걸로 키우는 겁니다. 여러분, 얘네 목욕 맡기면 얼마인 줄 아세요? 이 유치원값 비쌉니다. 여러분,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최고는 이겁니다.